여러 가지 다양한 특징이 있어요. 어때요? 이런 특징에 대해서 다 알고 계셨나요? 이 아이들은 이렇게 다양하고 우리와 전혀 다른 세상을 살고 있어요. 아이들한테 뭔가 이야기 하실 때는 아이들의 취향이나 아이들의 세대의 특징에 대해서 아셔야만 아이들과 쉽게 소통이 될 거니까요. 아이들하고 세대 차이 느껴보신 적 있으세요? 엄마들은 무슨 세대세요? 저는 X세대인데요. X세대하고 저희 아이들은 Z세대도 아니죠. 아직 이름이 명명되어지지 않은 우리 아이들하고 세대 차이. 저 아이들은 뭐지? 일단 우리 아이를 알아야 아이와 대화도 되고 아이와 소통도 되고, 내 아이를 안다고 생각하세요? 며칠 전에 저희 아들하고 MBTI를 할 일이 있었어요. 딸 학교에서 MBTI 검사를 하길래 나도 하고 너도 하고 다 해보자 해가지고 MBTI 검사를 하는데 4학년 올라가니까 검사 그 문항 자체가 문장이 어려워서 저랑 같이 읽으면서 이제 체크를 제가 동의 비동의 이런 걸 해줬어요. 그랬는데 내가 생각하고 있던 아이하고 굉장히 다르더라고요. 나는 아이가 인사를 할 때 좀 쑥스러워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이는 사회생활에서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. 친구 사귈 때 나는 좀 망설였으니 이 아이도 좀 망설이지 않았을까? 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아니에요. 그러면서 그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. 내가 이 아이를 알기는 하는가? 제대로 알고 있는가? 내가 알고 있다고 착각하는 건 아닌가? 그런 생각을 했어요. 엄마도 마찬가지일 거예요. 그쵸? 내 아이를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얼마나 알고 있는지. 오늘은 그래서 우리 아이가 Z세대에 이어서 영향을 많이 받아서 비슷하게 자랄 것 같아서 Z세대의 특징이 뭔지 그래야지 아이들한테 한심한 녀석들 왜 그래? 하면서 이런 얘기를 안 할 것 같아요. Z세대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. Z세대는 1990년대 중반부터 태어난 아이들, 10대 중반부터 지금 20대 중초반? 그런 아이들을 가리키는 말인데요. 아이들의 특징은 첫 번째로 반짝반짝 지나가는 유행에 민감합니다. 그래서 아이들이 막 SNS에서 뭐가 떴다. 그러면 다 해봐야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유행하고 있는 게 지금 틱톡이잖아요. 틱톡에서 아주 짧은 컨텐츠로. 길면 안 돼요. 이 아이들은 또 길면 안 되고 짧은 컨텐츠로 유행을 따라갑니다. 금방 유행을 쫓아서 이걸 해봤다가 또 금방 이걸 해봤다가 집중 시간도 짧고요. 집중력도 짧고 주의가 산만하다고 느낄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. 그런데 이게 이 세대의 특징입니다. 이 아이들한테 가장 중요한 거는요. 재미예요. 놀이고 재미이죠. 그래서 이 아이들은 어려움 없이 자란 첫 번째 세대죠. 그리고 어쩌면 이 아이들은 노년의 어떤 경제적인 풍요나 이런 것을 보장할 수 없는 그런 세대예요. 그래서 부모보다 더 가난하게 살 세대라고 말하는 아이들인데요. 그렇기 때문에 현실에 굉장히 충실해요. 그리고 자아효능감. 나는 스스로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고 나는 뭔가를 잘할 수 있다라는 자아효능감이 높은 것이 특징입니다. 그래서 이 아이들은 이전 세대에 비해서 부족함 없이 자라났기 때문에 자아효능감이 굉장히 높아요. 그래서 내가 스스로 만드는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. 유행을 내가 만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. 그 전의 세대는 내가 명품을 사니까 이런 샤넬 쓰는 사람이야 이렇게 나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냈다면 이 아이들은 내가 사주는 것이 명품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아이들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그냥 물건을 픽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치를 두고 가치롭다고 여기는 회사의 물건을 직접 구매를 하고 그 회사에 의미를 주고 또 그 회사를 입소문을 퍼뜨려주는 아이들이죠. 자본주의 키즈라고도 불리죠. 자본주의에서 내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과 없는 것, 돈으로 할 수 있는 것 없는 것을 충분히 구별하고 사는 아이들이에요. 이 아이들한테 중요한 것은 내가 픽한 것, 내가 무언가를 만들어가는 느낌,
이게 굉장히 중요해요. 그렇기 때문에 뭐 공부나 뭔가 성과를 내고자 할 때도 엄마가 질질질질 끌고 가면서 이거 해봐, 이거 해봐, 이거 좋대. 이런 식의 교육은 이제 안 먹히는 거죠. 아이가 거기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내가 이걸 해보고 싶다, 내가 이걸 만들어가고 싶다라는 느낌이 들었을 때 아이들은 거기에 기꺼이 자기 시간과 노력을 주기 때문에 아이들을 마구잡이로 밀어 넣으시면 안 돼요. 그리고 아이가 스스로 거기에 가치를 부여하고 내가 할 수 있겠다, 내가 해봐야겠다라는 그런 개념을 심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. 그리고 세 번째, 이 아이들한테는 SNS가 너무너무 자연스러운 관계예요. 스마트폰과 함께 태어나서 함께 자란 아이들이죠. 그래서 SNS의 의미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, SNS로 모든 것을 소통할 수 있죠. 언제나 소통할 수 있죠. 밤 시간, 새벽 시간 이 아이들은 가리지 않습니다. 네,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인터넷에 온 하고 싶어서 사랑관계를 온 하고 싶다, 그럼 SNS에 딱 하면 바로 SNS에서 사랑관계를 맺을 수 있어요. SNS에서 맺는 관계는 일반 오프라인에서 맺는 관계보다 훨씬 이 아이들한테 편안하고 친숙한데요. 그 관계에는 특징이 있어요. 암흑 효과, 커튼 효과라고 하죠. 이렇게 깜깜한 카페 같은 데 가서 사람을 사귀면 뭔가 마음이 느슨해지고 경계가 풀어지면서 자기 얘기를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효과. SNS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. 그래서 아이들이 쉽게 마음을 열어요. SNS에서 여러 번 만난 사람을 직접 밖에서 만나면 이 사람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처음 만난 거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친숙함을 느끼는 이유가 그런 암흑 효과에서 마음을 열었기 때문이고요. 여러 번 만나면서 마치 이 사람을 잘 알고 있는 것 같은 착각에 빠지기 때문이에요. 그래서 SNS에서 인간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잘 맺어요. 아이들이 SNS에서 친구를 맺는 관계에 목적은 취향이죠. 이 아이들은 취향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. 취향이 중요한 아이들이에요. 취미가 같은 사람을 친구로 생각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취향에 맞는 것을 스스로 선택해서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주어지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SNS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온 할 수 있지만 내가 오프하는 것도 좋아합니다. 그 SNS의 관계에서 내가 게시물을 올렸을 때 몇 명이 좋아요를 누르는지 몇 명이 댓글을 다는지에 굉장히 민감하고 거기에서 소통을 해서 받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반대로 또 그런 인간관계에서 피곤함을 느끼죠. 그럴 때는 아이들이 어떻게 해요? 오프하는 거예요. 온 오프가 굉장히 자유로운 아이들이에요. 또 오프를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? 인간관계가 딱 떨어지고 그때는 집콕이라는 말이 등장하는 거예요. 그래서 이 아이들한테는 제일 중요한 게 혼콕, 집콕. 혼영, 혼밥 모두 익숙한 아이들이에요. 굉장히 SNS로 쉽게 인간관계를 맺고 다양하게 맺고 모르는 사람과도 쉽게 친해지는 그런 특성과 반대로 혼콕, 혼밥, 혼집을 좋아합니다. 그래서 이 아이들의 취미로 핫하게 떠오르는 게 식물 키우기예요. 식물은 반려견이나 반려묘처럼 반려동물처럼 계속 신경을 쓰지 않아도 내가 신경을 쓰고 싶을 때 잠깐 쓰고 그냥 놔두면 되고 또 신경을 써줄 수 있을 때 써주고 다시 빠지고 피곤함이 덜하기 때문에 요즘 아이들한테 핫한 취미가 Z세대한테는 식물 키우기거든요. 또 하나 특징이 있다면 이 아이들은 N잡에 능통합니다. 멀티에 능통해요. 자기 부캐라고 하죠. 어떤 SNS의 계정을 만들면 하나만 만드는 게 아니라요. 주계정, 부계정을 여러 개 만들어요. 그래서 이 부계정에는 남자친구와 사귀는 모습을 그대로 담고 여기에는 개인 취미를 담고 여기에는 학교 생활을 담아요. 그러다가 남자친구와 헤어졌다? 그럼 이 부계정을 없앱니다. 그러면 이 남자친구와 함께 했던 그 부계정의 추억이 다 싹 사라지고 흔적도 없어지는 거예요. 이렇게 정리를 하는 방식으로 N잡이 멀티에 능하고요. 중고에 대한 편견이 없어요.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취향이 독특하고 취향이 빨리빨리 변하고 유행을 따라가기 때문에 남의 물건을 잠깐 쓴 것에 대해서도 거부 반응이 완전 덜합니다. 그래서 발달이 된 게 당근마켓이죠. 당근마켓을 통해서 아이들은 사고 조금 쓰다가 필요가 없으면 팔고 그리고 명품을 사서 다시 리셀을 해서 팔고 이런 문화들도 아이들한테 굉장히 익숙해요. 중고에 대한 거부감이 굉장히 적은 게 특징이거든요.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특징이 있어요. 이
어때요? 이런 특징에 대해서 다 알고 계셨나요? 이 아이들은 이렇게 다양하고 우리와 전혀 다른 세상을 살고 있어요. 아이들한테 뭔가 이야기하실 때는 아이들의 취향이나 아이들의 세대의 특징에 대해서 아셔야만 아이들과 쉽게 소통이 될 거니까요. 이런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린 특성에 대해서 아이들과 비교를 해보세요. 놀이를 위주로 재미있고 자기가 스스로 만들어가고 거기에다가 중고나 멀티에 대한 그런 거부 반응이 거의 없고 SNS에 굉장히 능통하고 거기서 온 오프를 쉽게 하고 다양한 사람과 어울리고 취미를 갖춘 사람과 어울리지만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하고 주기가 짧은 취미에 몰두했다가 빠지는 걸 좋아하고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산만해 보이고 뭔가 한 우물을 안 파는 것 같아서 너무 다양한 게 건드리고 매일 뭐 했다 저거 했다 언제 네 할 일은 할 거니 이렇게 말하실 수 있는데요. 이게 이 세대의 특징이니까 아이들을 그 세대의 특징에 맞게 바라보시고 그 특징에 맞게 어떻게 우리 아이들한테 필요한 것들을 얘기를 하실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. 세대 차이라는 거는 벌어질 수밖에 없고 엄마하고 아이 사이에도 벌써 한 세대, 두 세대를 건너서 나가기 때문에 아이들을 이해하시는데 내 아이들의 세대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공부해 보시는 게 도움이 되지 싶습니다. 오늘은 Z세대의 특성에 대해서 알아봤어요. 내 아이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그 세대의 특성이구나. 이게 그 세대의 특성이구나. 내 아이만 특별히 튀는 게 아니구나. 뭔가 주위가 계속 바뀌는 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구나 라는 시선으로 아이를 좀 더 다른 뷰로 보실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아요. 오늘은 아이들의 세대에 대해서 연구해 보면 어떨까요?